인포맥스 라이브 3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특집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이상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주제들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2부에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우리 각도기님께서 약간 이제 그 국내 차에 대한 좀 토론 아닌 토론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예, 요거 좀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이 IRA 법안을 3년 유예하는 그 개정안이 상원하고 하원 모두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지금 국내에서도 자동차 종목들 많이 오늘 강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떻게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네. 좀 국내 증시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향 이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9월에 이제 민주당 소속 이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같은 내용의 이제 개정안을 이제 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까지 발의된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지 시간 4일까지 보낼 수 있는 기간에 이제 일본과 이제 유럽도 같이 보냈다는 게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뭘 보냈? 네, 일본도 공문을 보냈고 유럽도 보냈죠. 네,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좀 언급했다는 게 조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TF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 지난 4일에 이제 미국 정부와 의회 그쪽 이제 양측의 이제 고위 관계자가 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로 인해서 이게 지금 크게 다루어질 수도 없지만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한국만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일본과 유럽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작 지금 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그래 하원에서까지 발의를 했어? 이것만으로 오늘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랑 기아는 좀 수급이 엇갈린 것 같아요. 외국인이 좀 기아는 팔았지만 현대차를 샀는데 근데 현대차의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주봉과 월봉에서 좀 중장기 이평선도 있어서 좀 빠지기 어려운 부분에서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왔다는 것이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개정안을 발의한 그 의원들의 소속이 다 민주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요? 선거 때 되다 보니까 네네. 막하네요. 아, 그런가요? 뭐 좀 도움되겠다 싶으면 막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제 막판에 좀 위축된다. 뭔가 이슈를 막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여기서 공화당이 되면 더 좋다, 민주당이 되면 더 좋다, 우리한테 좋다 뭐 분석 리포트가 이것저것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장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에너지 쪽 좀 주춤하고 반대로 뭐 그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딜까요? 근데 뭐 공화당이 뭐 다 자질했었을 때, 뭐 공화당이 또 상원에서 박빙하다가 또 민주당 그대로 남았을 때. 에너지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느낌이 떠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 하시면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그쪽 넘어가시는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공화당 뉘앙스가 계속 발언하고 내용 나오는 게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회복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뭐 자꾸 이런 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게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열렸었을 때 뭔가 변화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서 보이지 않나 싶긴 하고요. 근데 공화당 입장 쪽에서는 과거부터 그랬죠. 약간 얼라이언스를 딱 갖춰져서 뭔가 대응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핵심은 아메리카 퍼스트겠죠. 네. 뭔 얘기죠? 그러겠죠. 아메리카 퍼스트겠죠.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는 다칠 수도 있어서. 기대가 컸으면 오늘 한 4% 오른 정도가 아닐걸요? 더 올랐겠죠. 추세를 확 돌리는 쪽으로 요즘 뭐 대형주들 거의 뭐 중소형주처럼 가는 것도 많은데 이슈 잘 타면 뭐 LG전자 보세요. 뭐 10%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하기에는 많이 만들었던 주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사실은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죠. 내일 모레 정도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중간 선거 결과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 없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원은 이미 공화당 쪽 넘어간 것 같고 네. 하원이 박빙인가요 지금? 네. 그럼 그것만 상원이 박빙? 네. 하원이 저기 공화당이 완전히 장을 했고 네. 지금 상원이 박빙인데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둘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는 거랑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스플릿되는 거랑 그래도 영향력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저희 시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공화당이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치열한 지금과 같은 좀 이렇게 접전이 있어야지만 네. 어느 한쪽이 좀 기울어지기보다는 그래야지만 뭔가 좀 서로 좀 더 또 힘을 겨루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균형적. 지금 맞습니다. 그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네 균형 그런 비슷한 상황이 좀 나와야지만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이제 요거 중간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간 선거 이번 주에 있는데 오늘 시장이 올랐단 말이죠. 네. 네, 그 나스닥 선물도 하락하고 있었는데도 물론 그게 하락폭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에 의해서 기대감을 좀 먼저 반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지금 우세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은 중간 선거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좀 결론도 좀 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공화당이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그런 긴축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힘이 좀 이제 바이든이 좀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돈을 덜 풀어 긴축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물가 완화에 도움이 되겠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 오늘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섹터별로도 조금 영향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나요? 이게 전체적인 국내 시장에 다 좀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그 중에서도 섹터나 업종별로 조금 갈릴 수 있는 건지. 그냥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다들 그렇잖아요. 중간선거 끝나면 미국 시장이 2번 빼고 다 올랐다. 3개월 안에. 그렇다면서요. 네. 네, 지금까지는. 1년 수익률은 뭐 폭등 다 20% 10%대 다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막상 미국 시장은 세게 안 올라요. 지금 그 전에 미리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앞서 이상엽 이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재정을 푸느냐 마느냐 과거에는 중간선거 끝나고 재정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활력소를 넣었는데 지금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또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뭐 그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포인트가 그거죠. 뭐 물가를 잡느냐 마느냐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올해 또 시장은 약간 기대감을 갖지 않나 싶은데 섹터 쪽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재생 쪽 오늘 뭐 벌써 미리부터 밀리는 거 보니까 이미 가격 그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걸 그렇죠. 또 에너지 쪽도 뭐 오늘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고 네. 정유주만 올랐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공화당 하면은 우리 뒤에 누가 있냐? 네, 엑스모빌 있다. 뭐 딱 나오면서 약간 화석에너지에 대한 강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막상 결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까는 네. 모르겠고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2차적인 변화가 나오겠죠. 네. 네. 오늘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정유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좀 신기한 게 오늘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은 안 오르고 철강주들만 오르고 해운사들만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뭐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조선사는 지금 난리가 난 게 주말에도 뉴스 크게 나왔죠? 나왔더라고요. 네. 예. 용접공이 없다. 나 그거 보고는 그렇게 베트남에 대한 용접공 의존도가 그렇게 높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을 안 한 게 문제보다 너무 박봉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그것도 있죠. 이게 아니 보니까 인력 공고단 거기 떤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5년 전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주면서 이걸 일하라고 시키면 네. 하겠습니까? 그것도 용접은 진짜 고난이도 기술이죠. 네. 뭐 거의 뭐 4, 5kg 빠진대 금방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그 더운데 아니면 추운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숙련공은 뭐 더 많이 받겠지만은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도 대우 안 해주면은 조선사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인도가 제대로 못 되게 되면은 그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지금 월급 올려줘서 사람들 채용해서 빨리빨리 그 맞춰가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좀 그렇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차라리 조선 쪽은 기자재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참. 자, 오늘 또 이슈들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뭐 혹시 그 다음 이슈 뭐 어떤 거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많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게 농담이 농담 아니고요. 그 이제 오늘 핫한 종목군들이 여러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도 잘 됐고 뭐 예상도 됐었지만 재료 노출이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섹터 쪽이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좀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세 개가 있죠. 현대 건설기계가 있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있고, 두산 바켓이 여기 이쪽의 섹터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개 기업인데, 이쪽이 일단 실적이 뭐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좀 증가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건설기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3%, 두산인프라코어가 122%, 또 두산바켓이 144%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왜 이렇게 좋나 보면은 이쪽이 결국에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리튬뿐만이 아니고 이제 원자재 쪽에 공급망 관련돼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LNG 관련돼서도 이제 러우 전쟁으로 그쪽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석탄 수요도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뭐 그쪽에 이제 뭐 탄광이나 채석장을 캐고 또 캐고 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보면은 이 세 개 중에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이 이제 두산 바켓인데 10월부터 2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나머지 두 기업은 거의 뭐 한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올라와서 한 50% 전후 상승을 보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제 생각에는 단순 실적 발표하고 지금만 이렇게 조금 올라와서 일회성이라기보다는요. 다우산업 지수가 해외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S&P 500이 10월 달에 8%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 빅테크가 있는 나스닥이 그거의 반, 정확히 3.9% 상승했고, 근데 다우산업 지수는 10월 달에 14% 상승을 했죠. 네. 근데 그 14% 상승한 월간 상승률이 무려 4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해요. 네.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다우산업 지수가 46년 만에 상승률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오늘 전반적인 큰 시장에서의 큰 흐름이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고 내년에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도 그렇고 오늘 오른 뭐 철강주, 뭐 석유화학 등등이 그래 오늘 우리 많이 올랐어. 근데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 이런 시그널이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또 오늘 그런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게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는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또 정부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약간 시장의 기대가 또 흔히 말해서 좀 너무 앞서간 기대로 밝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서 지금 주가가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저점 대비해서만 20, 30%, 많게는 50%. 근데 지금 뭐 피봇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금리 인상 조절, 속도 조절 얘기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비유하자면 그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제로 코로나 정책 푸는 건 아니야. 근데 3월부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속속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리오프닝 뭐 위원회도 뭐 루머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 3개월 후에 지금부터 뭐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매수세도 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식 시장이 진짜 한 3, 4개월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철강주에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오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주말에 셧다운 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오늘
상당히 낙폭이 커야 되는 날이었죠. 네. 특별히 홍콩 항생이라든가 홍콩 지수는 지난 주말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강하게 그쵸.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네. 네, 오늘 또 올란 걸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들이 이제 셧다운 말은 하지만 이제 셧다운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시장이 좀 눈치를 챈 매매가 있지 않았을까. 홍콩 같은 시장에. 결론은 한마디로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 그게 네. 오늘 시클리컬 업종 다 올랐습니다. 어. 왜 움직였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갈 거야. 더 이상 라고. 나빠지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중국에 코로나 환자 몇 명인지 몰라요. 뭐 무슨 말은 뭐 100 몇십 명이라고 하는데 그럴까요? 모르죠. 그거 네,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관식 네. 이거를 딱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정권 잡는다라고 했을 때부터가 뭔가 바뀌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워낙 또 다들 안 좋고요. 시클리컬은 안 좋을 때 바닥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지금 뭐 중국 상해나 항생이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를 감안해 보면 그렇죠. 뭐 조금 기대만 생기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연관해서 이 폭스콘 공장에서 뭐 약간 셧다운되고 뭐 네. 그 직원들 뭐 이렇게 막 탈출하고 뭐 이런 직원들이 탈출해.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감옥에 네. gat였었나요? 네, 감옥 그렇잖아요. 같은 상황이었던 뭐 거라고. 이거였잖아. 이게 갖다 놓고 좀 뭐 위험하신데요. 네. 아니 기사에 그 나왔다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잃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탈출. 탈출 행렬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줄지어 가는 거. 그러면서 어쨌든 아이폰도 이제 네. 공급 차질을 좀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식시장에 약간 이기적인 어떤 생각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현상은 그렇게 막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딱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주식은 심리인데요, 뭐. 네, 심리에다가 또 심리로 움직일 때 예전에 각도기 점장님이 많이 쓰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싼데. 이렇게 싼데. 그렇게 한 이후에 더 싸진 적 많지 않아요? 뭐 너덜너덜해졌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변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석유화학주도 네. 보면은 뭐 금호석유 이런 거 폭등하지 않습니까? 롯데케미칼 금호구공기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에 대한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인데 이게 바닥일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부랴부랴 움직이는 게 쇼커버링이죠. 그때 쇼커버링 나오는데 거기다 또 공매도 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오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될 사안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0월달 초 이후에 4조 5천억 원의 그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샀죠. 네, 오늘도 뭐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규모가 줄고는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중후장대의 이 높은 상승률 도대체 공장이 침수가 돼갖고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그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8%가 폭등을 하질 않나. 아니 이유를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한번 따져 보면 외국인들이 숏을 쳤던 거에 대한 공매도 회수분, 즉 숏 커버가 이제부터 정말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쇼커버링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큰 비중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지정님한테 제가 놀란 거는 저도 이제 계산을 하고 왔는데 정확히는 이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진짜 이틀 빼고 연일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딱 누적 매수를 계산해 보면은 오늘이 드디어 이제 5조를 찍은. 네. 네, 그래서 5조를 넘어갔어요. 네, 오늘이 딱 5조. 지난주 금요일까지 뭐 4조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 뭐 교원 공제 뭐 연기금인가? 네. 그쪽 텍사스 네네 맞습니다. 교원연금. 네, 그래서 거기가 운영자산 규모가 한 260조 원 된다고 해요. 근데 그쪽이 리밸런싱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지금 비중 보니까 중국은 반 줄어들고 그게 이제 뭐 대만, 인도, 우리나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한 7천억 원 정도는 유입될 거라고는 하는데 이미 유입이 된 것 같고요. 10월 달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텍사스 연금 외에도 미국에 있는 각종 연기금들이
중국 비중을 줄이면서 줄이면서. 한국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아요. 수급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용적 변화가 아니라 네. 지금은 한국 증시가 지금 10월달 이후부터 벌써 20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그 200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 올라온 이유는 100% 수급이다. 이건 그리고 100% 외국인 수급이고 또 아고가 맞아지는 거는 원화 환율만 지금 강세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도 최근에 많이 그렇죠. 오늘도 지금 한국 장 끝나고 일본 엔화하고 중국 위안한 약세로 돌았어요. 0.5% 이상. 근데 한국 원화만 1,400원이 지금 깨지락 말랑하고 깨졌다 말았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오직 수급. 또 CDS도 예, 이렇게 가 있는데. 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왜냐하면 신용 경세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면 원화 강세는 이유가 없는데 강세 이유 있다는 건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당대회 이후에 실망한 외국인들 매물 그리고 그 전부터 실망한 매물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이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10월 한 달간 진행됐고 앞으로도 한 4, 5개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환율도 말씀하셨지만 좀 한국이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가 2,400을 넘기면은 좀 기술적으로도 살짝 이제 뭐 부담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지수이기도 한데 네. 또 이제 코스피가 이제 12개월 선행 퍼로 이제 11배 수준이 되는 그 지수가 열리는 게 2,400포인트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2,400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종목 슬리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MSCI 또 반기 리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외국인이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부담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각도기님 말씀처럼 9월 말 이후에 시작된 외국인의 5조 원가량의 순매수가 일종의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중국 줄이고 한국을 채우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수준에선가는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떤 추세의 변화라던가 한국 펀더멘탈에 대한 뭐 어떤 개선이라던가 이런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또 외국인 산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각도님 생각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시작해서 발판 삼아서 어쩌면 바닥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민감도 높아질 수 있다. 좀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넘어올지는 그거는 미지수인 거죠. 네. 미지수고 근데 이제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MSCI 패시브 자금, MSCI 이머징 마켓, 아시아 마켓을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는 두 개 합쳐서 2조 4천억 달러예요. 달러. 그 중에 제일 2조 4천억 달러. 달러입니다. 2조 4천억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무시한데 2조 4천억 달러 중에 제일 많았던 건 당연히 중국 비중이었을 것이고 한국 비중으로 거기서 일부만 넘어온다고 해도 이게 규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8천억 달러, 7천억 달러 되는 규모에서 일부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500억 달러만 넘어와도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50조 원이 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관찰하자. 그래서 환과 같이 관찰을 하자.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본 결과는 원화도 강세 유독. 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유입 계속 지속. 이거는 얘네들의 이 포트 변경이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보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업종 대표주만 보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근거도 없이 오늘 중후장대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쇼커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눈치 깐 외국인들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른 종목들이 다 외국인 매수가 좀 강화됐던 종목들 위주로 올랐나요? 대부분? 예, 거기다가 포스코 홀딩스도? 기관이 예전부터 들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매수다 보니까 확 돌변하더라고요. 기관이 딜링해 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큰 매력?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뷰는 이거 이체전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그렇죠. 산하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니켈하고 리튬 쪽에서 글로벌 3위 업체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복심이겠죠? 네네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은 지금 세계적인 그 리튬 회사가 알버마라고 네. 제가 이거 발음을 좀 못하겠는데 리벤트인가요? 라이벤트인가요? 네, 이 회사인데 스페니쉬 예, 그냥 알아서 네. 발음하는 대로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이익 추가율이
400%예요. 네. 근데 30%는 수량 증가고 300%는 가격 상승이에요. 네. 그러면서 24년까지 회사 입장에서는 24년까지도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리튬 홀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주식이 아니라 그쵸. 리튬 주식으로 네. 여겨지면서 그럴 수 세웠습니다. 있죠. 세워놓고 네. 지금 타당 그 뭐라 그러죠? 그 매장량 타당성 체크하고 있는데 네. 입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일단은 나중에 공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실적 관련돼서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수혜 복구 일정이요. 그 3분기에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번 달이랑 12월까지 이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도 생산 차질 이슈가 있어서 실적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만 놓고 봐도 한 26에서 28만 원 그 사이는 장기 평선도 있고 좀 이렇게 변곡점이어서 한 번쯤은 좀 쉬어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그냥 8% 이렇게 뽑을 정도면은 역시나 뭔가 네.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그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지난번 홍수 침수 피해는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회복 생각처럼 빨리 안 된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영업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었죠. 자, 그럼 사실은 최근 시장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 종목은 뭐 그냥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계속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각도기님 말씀이 저는 자꾸 이렇게 뭐랄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이러면 당분간은 국내 시장은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미국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거 무관하게 그냥 계속 수급으로 의외로 연말까지 좀 더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외국인 매수를 눈치챈 사람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보면 굉장히 업종 대표적 같고 왜냐하면 코스피 200만 공매도를 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럼 코스피 200을 공매도 친 사람들이 지금 모두 수급적으로 전혀 반대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뜨거워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의외로 한국 시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왜 오르지? 이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하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발 잘한 거죠. 좋은 일인데 잘했다고 해야죠. 네네네. 근데 한 가지 이슈는 지금은 정말 막 야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고 뭐 2,500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지난 10월 달에 그 월별 10월 달에 그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를 봤을 때는 2년 만에 수출이 5.7% 하락을 했죠. 그래서 12월 1일 됐을 때 11월 달에 또 수출 지표가 나올 텐데 거기서 마이너스 5.7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도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12월 1일에 그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뭔가 뭐 비슷하면 상관없겠지만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그래 11월 달 그래 우리 안 좋았었지 이러면서 조금 이제 냉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후 1월 초에 그래 삼성전자 이번에 영업이익 이제 9조 원도 안 나올 거라면서 이러면서 조금 이제 냉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11월부터는 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질문 같은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 지표나 뭔가 뭐 펀더멘털 지표 이런 걸 보면은 반도체 업종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마이크론도 올라, 필반도 올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드디어 6만 전자 회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회복한 거 맞죠, 그죠? 네. 네. 이거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게? 외국인 수급을 봐서 지금 뭐 미국 반도체 쪽이 좋으니까 그거를 좋게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나오는 게 안 좋으니까 오히려 올라갈 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을 네. 여쭤보는 거죠. 네. 뭘 좋게 뭐 이렇게 네. 아무튼 네. 전략 상황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 기준에는 네. 주말 사이에 계속 생각했던 게 앞서 각도기 점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대형주만 갑니다. 그들이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 네. 여기 말하는 그들은 외국인이죠, 지금. 네, 그들이 그것만 보는데 또 시총 해봐야 5위 이상도 잘 안 봅니다. 딱 그 안쪽에서 보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만 지수가 올라가겠는데 이거 우리 공매도 그냥 두면 돼? 야 청산해 이런 것들 일단 포지션 좀 줄여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그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꽉 차 있다가 좀 청산되는 움직임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이유를 만들더라고요. LG전자 보세요. 올라오면서 이유를 만든다. 네. 이게 약간 명언 같은데 이게.
원래 주가 빠져도 처음엔 하다가 네. 이유 찾잖아요, 저희가. 아, 그렇죠. 올라도 가격이 이유 움직이면 찾습니다. 이유를 갖다 붙이죠, 사실. 네. 그래서 공매도 꽉 찼는데 그게 이제 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코스피 200 안에서 좀 찾아가면서 좀 기다리는 매매가 네. 연말까지는 낫지 않나. 네. 이게 제 전략이고요. 야, 그럼 많이 빠진 놈들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빠졌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어.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업종 대표주들 중에 많이 빠진 것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오늘도 보니까 쭉쭉 올라간 종목들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대형주 쪽에서도. 네. 네. 근데 잠깐만 너무 이러면 또 분위기가 우리가 갑자기 막 시장 죽는다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 분위기로 봤었을 때 뭐 연말까지 늘리야 뭐 이런 분위기라 난 좀 약간 적응 안 되는데.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예. 트레이딩의 기회를 이제 네.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하고 네. 근데 이상엽 이사님 얘기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한숨은 돌리는데 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만은 네. 금리 저렇게 올려놓고 변화는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 또 이제 계좌 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거 이런 건 좀 슬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약간 조금 이제 오늘 3부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조금 월요일 날 며칠 만에 이게 벌써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 2주 연속 오르니까 저희가 네. 약간 흥분했나 봐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 아, 네. 저는 아직 평정심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각도기님. 우리는 좀 흥분되는 상황이 오기를 자, 바라죠. 그럼 네. 여기서 혹시나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CPI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예상치 상회했어. 그럼 뭐 한번 또 와장창 깨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 그거는 뭐 조금씩 잊혀지는 겁니까? 혹시나 남아있는 악재로 보면 그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네. 외국인들이 팔았어야 돼요. 그랬었으면 미국 시장 뽀개질 때 같이 팔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정말 열심히 외국인 매매를 본 거예요. 애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까 안 말까 팔까 말까 계속 봤는데 안 파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트렌드 변화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는 안 팔았으니까. 파는 세력도 있었는데 사는 세력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트렌드 변화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한 번 확인되겠죠. 네. 지표가 나빠도 외국인들 산다. 그럼 진짜다. 이건 진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 네. 네. 만기. 자, 그럼 일단 사실 뭐 이제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오늘 3부의 분위기는 세 분은 일단 의외로 연말까지 시장은 좀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지금 방점을 찍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12월 달에는 좀 이렇게 12월 1일부터는 네. 이제 수출입 지표나 뭐 그런 걸 확인하면서 네. 좀 이렇게 11월 달에 좀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네.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면은 네. 11월은 열정이고 네. 12월은 좀 냉정을 찾아갈 수도 있는. 네. 우리 이사님은 살짝 바람말 빼셨고 우리 뭐 대표님은 뭐 빼야 되는 분위기예요? 아니요 여쭤보는 아니 왜냐면 나 사실 좀 적응이 좀 안 돼서 아이 갑자기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암울한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인포맥스에서 뭐 몇 그런 주가 아니고 몇 달 동안. 몇 달? 몇 달 동안. 9개월 동안. 9개월 네. 동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지수는 그렇다고 쳐도 네. 지수 올라가게 되면 저희 그냥 망원하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라고 네.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찾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서 그걸로 이제 좀 움직여야죠. 네. 시장 이러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 가만 갖고 있으면은 6% 올라갈 동안에 네. 대형주 6% 올라갈 동안에 중소형주 0.6%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슬슬 사인이 들어오네요. 이제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뷰에 저도 숟가락을 하나 보태자면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이제 조금 나오면서 그렇죠. 속도가 조절되는 거랑 높이가 올라가는 거랑 이게 어떤 게 더 영향이 크냐라고 한다면 속도 조절되는 거는 당장 이제 눈앞에 보일 거 아니에요. 12월 달. 근데 이제 높이가 올라가는 건 내년 가봐야 되니까 시장은 당장은 조금 좋은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주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수급 얘기하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외국인들 수급 팔로잉 하면서 전략 짜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1,400원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좀 1,3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매일 7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뵐게요. 안녕. 안녕.